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는 당뇨병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에 대해 알아보았고, 오늘은 당뇨약의 종류와 어떤 작용 기전을 가지고 혈당을 낮추는지, 그리고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옷을 살 때면 소재가 무엇인지, 흠은 없는지, 감촉과 신축성은 어떤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결정합니다. 먹거리를 살 때도 무슨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는지, 친환경 제품인지, 식품 첨가물은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며 돈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만성질환 환우의 경우 내가 복용하고 있는 약이 어떤 작용 기전을 갖고 있는지, 부작용으로 인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도 없이 처방된 합성 화학약품들을 적게는 2~3가지로부터 5~6가지, 많게는 10가지 이상 한 주먹이나 되는 약들을 수년 혹은 수십 년, 심지어는 평생토록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이 없습니다.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내 건강은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질병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를 알아야 하고, 복용하고 있는 약의 작용 기전과 부작용뿐만 아니라 근원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당뇨 증세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혜로운 건강교실 26강 당뇨 바로 알아야 치료된다 해서 자세히 소개해 드렸기에, 오늘은 현재 생산되고 있는 대표적인 경구용 혈당 강화제의 작용 기전과 부작용에 대해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당뇨 환자가 처방받는 약물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인슐린을 대신하는 인슐린 주사제와 여러 작용 기전을 가지고 혈당을 낮춰주는 경구용 제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당뇨약들은 주사제가 아닌 먹는 경구제제이기에 경구용 혈당 강화제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혈당 강화제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작용 기전과 성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는데, 첫째로 비구와 나이드계입니다. 대표적인 약물은 메트포르민이며 최근에 많이 처방되고 있는 약제인데요. 처방약 중 알약이 크기가 큰 것이 있다면 이 약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한 당은 소화 과정을 통해 위장관에서 흡수되고 간에서 당으로 전환되는데, 이 계열의 약물들은 위장관에서 당이 흡수를 감소시키고 간에서 당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억제하여 혈당 수치를 낮아지게 하며, 또 한편에서는 근육과 같은 말초 조직에서 당 이용을 증가시켜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부작용으로는 위장장애가 가장 흔하고, 그 외에 미각 손실, 설사, 복통 등이 있고 피부 계통에 홍반, 두드러기 등을 일으키기도 하며, 비타민 B12 결핍증으로 인해 사지 저림 증상과 빈혈, 현기증 등이 나타나기도 하지요. 매우 드물기는 하나 유산산증으로 혈중 젖산 농도가 증가하여 위험한 경우도 나타날 수 있죠. 제품으로는 메트포르민 외에 다이아백스, 그루코파지, 굴파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암 물질 중 하나인 NDMA 성분이 고혈압약 성분인 발사르탄과 위장약 성분인 나니티딘에 이어 메트포르민 단일 제제와 복합 제제 중에서도 검출되었다는 소식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는 설폰 요소제가 있는데요. 이 약은 췌장의 기능을 강화하여 인슐린이 보다 원활하게 분비되게 해서 혈당 수치를 조절합니다. 부작용으로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다 보니 저혈당이 올 수 있고, 간과 근육 등에 당이 많이 쌓이게 되어 체중 증가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외에 설사, 변비, 구역, 소화불량, 두드러기, 혈소판 감소, 고칼륨증 등을 보이기도 하며, 제품으로는 아마릴, 다오닐, 디아미크론, 그린메피리드, 네오마릴, 다이그린 등이 있죠. 세 번째로는 메글리티나이드계가 있죠. 설폰 요소제와 같은 작용으로 췌장으로부터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지만 작용시간이 짧기 때문에 혈당 수치가 빠르게 올라가는 식후 혈당 조절에 효과적이어서
주로 식후혈당을 내리는 목적으로 처방됩니다. 부작용으로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다 보니 저혈당이나 체중 증가가 있을 수 있으며 굴절 이상과 같은 시각장애와 설사, 상기도 감염, 간 효소치 증가, 심기능 장애와 백혈구 감소, 혈소판 감소, 부종 등을 보이며 제품으로는 노보넘, 파스틱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치아졸리딘-디온계인데요. 췌장의 인슐린 분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대신 근육과 지방의 세포가 인슐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도와서 혈당을 낮춰줍니다. 저혈당이 없고 췌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므로 좋은 점이 있으나 방광암 발생이 일부 보고되어 최근엔 많이 쓰이지 않지요. 그 외 부작용으로 상기도 감염과 두통, 부비동염, 근육통, 부종, 요로 감염 등을 들 수 있으며 제품으로는 액토스, 피오그리타존 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알파 글루코시다제 억제제가 있는데요. 소화 대사에 작용하는 제제로 탄수화물이 소장에서 서서히 흡수되도록 작용하여 식후 혈당을 줄여주는 제제로 당이 대장으로 나가게 해주지요. 그러다 보니 부작용으로 소화불량과 설사, 변비, 그리고 간 효소치 상승과 빈혈, 부종, 무기력, 탈모 등을 나타내며 제품으로는 베이슨, 그루코바이 등이 있는데 최근엔 많이 쓰이지 않고 있지요. 여섯 번째로 SGLT2 억제제가 있는데 신장에서 포도당 재흡수를 억제하여 당을 소변으로 배출시켜 혈당을 조절하는 제제로 인슐린에 작용하지 않으며 다른 약제에 살이 찌는 부작용 대신 오히려 체중이 감소되고 저혈당 리스크가 적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소변으로 당을 배출시키다 보니 요도염, 방광염과 같은 근육의 감염과 소변을 많이 보게 되어 탈수로 체액량 감소와 현기증, 그리고 크레아틴인 증가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품으로는 포시가, 자디앙 등이 있죠. 마지막 일곱 번째인 DPP4 억제제는 국내 경구용 당뇨 치료제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제제로 앞에서 말씀드린 메트포르민과 더불어 최근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습니다.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고 간에서 당 생산을 증가시키는 그루카곤 분비를 감소시켜 혈당이 감소하며 음식물의 소화 흡수 속도도 늦추어 전체적으로 혈당의 상승이 천천히 이루어지게 합니다. 대체로 안전한 편이라고는 하나 부작용도 있어서 소화불량, 췌장염, 부종, 저혈당, 상기도 감염, 체중 감소, 발기부전, 두통, 피로, 간 기능 이상 등이 나타나고요. 제품으로는 자누비아, 가브스, 트라젠타, 네시아, 옹글라이자, 슈가론 등이 있고 단일 제제로도 쓰이지만 다른 약과 병용하여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토록 혈당 강화제의 작용 기전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기전들은 우리 몸으로 봐서는 인위적이고 강압적이라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 강압적인 것은 인체에 또 다른 문제를 안겨주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 장기에 나타나는 갖가지 부작용들입니다. 또한 부작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2차 증상으로 불편을 주기도 하고 또 다른 약물 처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 등은 평생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질환이기에 완치가 아닌 조절과 유지가 목적이라고 생각하고들 있지요. 그런데 소화제를 습관처럼 복용하는 사람들이 위장 기능이 떨어지는 것처럼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 주사를 투약하게 되면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충분히 짐작되는 부분입니다. 당뇨약의 복용으로 인해 앞에서 열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에 혈당 조절과 상관없이 정기적인 합병증 검사를 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먼저 숲을 보고 그 다음 나무를 보아야 길을 찾을 수 있다고 했듯이 건강을 잃었을 때도 먼저 질병이 왜 내 몸 안에 생겨났는지를 알게 되면 치료의 길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뇨 증세는 왜 나타났을까요? 현재 내가 앓고 있는 당뇨 증세는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지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당뇨 환자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구조적인 면, 기능적인 면, 환경적인 면, 정신적인 면에 있어 정상에서 벗어나 생겨난 하나의 증세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뇨 증세가 나타나면 간단히 합성화학약품인 알약 한두 개로 치료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구조적, 기능적, 환경적, 정신적인 면까지 아우르며 생활 가운데서 올바른 식생활과 적절한 운동, 그리고 한 템포 늦춘 마음의 여유를 갖는 건강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의 변화를 통해서만이 당뇨로부터 마침표를, 약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근원적 치료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진정한 건강 회복을 위해서는 건강에 대한 막연한 지식과 정보 속에서 적당히 행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혜를 통해 자기 절제와 노력이 뒤따라 주어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로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있나요? 당뇨 역시 평생 혈당 강화제 복용으로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부터 건강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의 변화가 있을 때만이 당뇨로부터 진정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는 오늘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